안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물건으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살아서 움직이는 건데 뭐 가방이나 신발, 옷 이런 것처럼 물건으로 볼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행 법제 하에서는 물건으로 다뤄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훼손됐거나 혹시 죽거나 그랬다 그러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형사적으로도 지금까지는 형법상 재물손괴 정도만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끼리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소송의 이름도 유체동상 인도소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현행법 하에서는 동물은 물건이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또 반려동물 자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엄청나게 있죠. 통계 자료를 다루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기는 한데,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약 1,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00만이 조금 넘는 것을 고려하면 한 10명 중 3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 맞춤 상품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애견 호텔이나 애견 유치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보험이나 장례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또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기업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제 세상을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심이야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보다 좀 더 나아가서 아예 반려동물을 혼자 키우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출퇴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근을 실제 하면 근로공간과는 조금 독립돼 있지만 일명 펫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반려동물끼리 따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회사도 국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반려동물 같은 사내복지 정책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의 노력과 또 별개로 얼마 전 법원에서도 동물의 생명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일흥의 양형 기준을 최초로 마련을 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죽인 경우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꼭 죽인 건 아니더라도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각 법원마다 일흥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들쭉날쭉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경우에는 기본 징역 4개월부터 징역 1년까지, 그리고 벌금의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징역 8개월부터 징역 2년까지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냈습니다. 꼭 죽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가혹행위와 같은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기본 징역 2개월부터 징역 10개월까지, 그리고 벌금의 경우에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징역 4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또 극심한 고통을 준 경우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상향된 양형 기준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권리에 따르는 의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이동할 때 목줄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원령 2개월 이상이 넘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등록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목줄은 기본이고 입마개와 같은 안전장치까지도 꼭 착용한 다음에 외출을 하셔야 되고, 외출 중에 배설물들 반드시 본인이 수거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인도해야 되는, 아니면 넘겨줘야 되는, 아니면 잠시 맡겨두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원칙은 반드시 본인이, 사람이 스스로 전달해 줘야 되고, 그게 약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인증받은 동물 운송 업체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법무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기됐었잖아요. 근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 없이 키우는 동물의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운 분들이라면 관심 있을 기업의 복지정책과 또 대법원의 동물보호법 관련 양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는 측면에서는, 특히 회사와 같은 곳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동물인들,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이런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